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코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최근 종합지수의 큰 폭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하락의 바닥과 그 시점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요. 주식 투자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예상되는 이번 조정의 저점과 그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바이오팜 등 바이오의 빠른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와 향후 주도주의 손바뀜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이 기대되는 섹터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의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그동안 동반 상승을 보였던 글로벌 주요 증시가요. 최근 들어 AI 거품론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에 주요 증시의 일봉 차트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이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60일 이동평균선마저 이탈되면서 고점 대비 7.2% 하락이죠. 우측 하단은 일본 증시인데요. 이번 달 초순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고점 대비 7.6% 하락. 좌측 하단도 대만 가권 지수인데 이번 달 초순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7.4%. 그러면은 주요 증시가 지난달 말과 이번 달 초순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7%대 약세죠.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측은요. 비트코인 가상자산입니다. 10월 중순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29% 하락. 즉 위험자산 회피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것이 코스피 지수의 하락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 확대 영향이죠. 지난 10월 2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15조 4천억 매도를 했는데요.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어요. 13조 8천억 매수. 기관이 2조 1천억대 매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외국인 매도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9월물이 마감된 9월 12일 이후 외국인들이 5조 9천억 매도, 기관이 5조 2천억 매수죠. 우리 맞춤형 정보에서 지난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와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은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크다. 해지를 그만큼 했다. 그러면 우리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해지 차원에서 일부 현금을 마련해달라 해서 이번 달까지 그렇죠? 두세 번에 걸쳐서 현금 확보 비중을 늘려서 지금 한 30-40%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이제는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상승 부담이죠.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요. 최고점까지는 76%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 현재는 60%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럼 이번 조정의 바닥과 그리고 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른쪽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모습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2284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대까지 상승했죠. 한 40% 가까이 올랐어요. 1차 상승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받았죠. 근데 이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60일선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8월 말에 저점 형성 이후에 재상승. 그러면서 4226포인트까지.
한 40% 가까이 올랐죠. 이때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에서 열렸죠. 우리가 지난달 말에 지수 조정이 우려된다. 왜? 한미 정상회담 미국에서 열렸을 때 저점 형성했지만 이번에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고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요. 1차 상승 때는 조선 방산 원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면은 이번 9월 10월 달에 지수 상승은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수가 재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주도주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수 조정폭 1차 상승하고는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차 상승 때 기간 조정 받으면 2차 상승 이후에 조정은 가격 조정을 받고요. 반대로 1차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은 2차 상승한 이후에 조정 때는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가격 조정은요, 상승폭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번 8월 말에 3,000 초반대에서 이번에 4,200대까지 1,14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폭의 3분의 1이면요. 지난 금요일 날 저점 형성했던 3,850포인트가 3분의 1 조정이 되고요. 만약에 상승폭의 절반이라 그러면은 3,650포인트까지 우리가 일단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하자. 최악의 국면으로 저는 이 가능성은 좀 낮지만요. 최악의 국면이면은 아까 1차 상승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며칠선 지지 삼아서 올라갔죠.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상승 전환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121선 이동 평균선을 지지 때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국면인데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 120일 이동 평균선 지금 3,500 미만이지만 하루에 10포인트대 이상씩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3,500선 정도도 가능성은 낮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해 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요. 이 3,650과 3,850 그 안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시점은 이 언제가 될까? 자, 아까 말씀드릴 때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가 하락한다 했죠. 근데 미국의 FOMC 회의 언제 열립니까? 미국 시간으로 12월 9일과 10일. 그럼 발표가 10날 나오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오전이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크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해도 미리 선반영이 돼서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2월 11일이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예요. 아까 9월말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해지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선물 시장 쪽에 매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5조 9천억 매도죠. 그러면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면은 이 또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매물 압력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12월 11일 그 전후로 해서 지수 시점으로 바닥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12월 11일이면 아직 2주하고 반 정도 남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추세적인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크게 빠졌다 싶으면 들어가고 좀 올랐다 싶으면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 만약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이 3,850. 그러면 지난주에 두 번 찍었습니다. 3,850. 이것이 이번 저점으로 형성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하향 이탈됐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되밀리면서 21선을 지지 삼아서 재상승한다라면은 이번 조정은 아주 짧게 한 3주 정도로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상승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조정 20일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갔죠. 그러면 돌파와 안착 확인 여부만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드려서 보통 대세 상승 때 뭐 계속적인 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은 중간중간 나와요.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최소 3주, 좀 길면은 3개월까지 봤죠. 종목별로는 뭐 좀 대형주 쪽에서는 뭐 한 20%대,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한 35에서 40% 조정받습니다. 그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추세적으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수가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는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어느 정도 신호를 주고 있죠? 바이오, 그죠? 이 부분 뒤에 설명을 해드려요. 아까 1차 상승 때는 조선 방산 원전, 요번 9, 10월 때는 반도체죠. 요번에는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공기업, 조선, 뭐 지주, 뭐 이런 종목,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들. 그죠? 자, 최근에 들어서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아까 8.8% 최근 고점 대비 빠졌다 했죠. 대형주가 9.8% 빠졌습니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 오름폭이 커서. 근데 중형주는 4.7% 하락에 그쳤다. 우리가 중형주가 뭐 어디냐면은 시가총액으로 1위서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라 그래요. 그리고 101위서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1위 이하부터는 소형주라 합니다. 근데 이 중형주 하락폭이 대형주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다. 즉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업종 중에 아까 바이오를 했죠. 코스피의 제약 업종이 하락폭이 최근 고점 대비해서 3.4%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전자가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14.9%입니다. 즉 대형주 쪽에 보다는 이 전기전자보다는 제약업종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 가능성이 있죠. 중소형주 성장주는요. 반도체 소부장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최근에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수급 훼손이 없습니다. 재상승 가능합니다. 통신 장비, 스테이블 코인, 로봇, 전고체 등 그렇죠. 중소형 성장주를 비중을 한 40%, 대형주 40%, 20%는 단기 매매 이러한 전략으로 이번 저점이 확인되면은 포트를 구성하면 아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바이오 볼까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미국의 제약 바이오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인데요. 이번 주말에 2.5% 176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자, 우측에 작은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 똑같이 10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죠? 하락세를 보이죠. 고점 대비 13%나 하락했어요. 반도체 지수는. 근데 바이오 지수는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자, 지난 11월 10일 우리가 맞춤형 정보에서도 이날 반도체 지수는 크게 하락했고 얘는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뭐였어? 바이오주로 관심. 자, 12월 12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1일 날, 우리 시간은 12월 12일이죠. 바로 우측에 상단이 셀트리온이 하단이 셀트리온이고 상단이 SK 바이오팜인데
이날 다 급등 양상,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주말에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2.5%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빠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SK 바이오팜 상당히 좋은 연중 고점 13만 원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데 조정 모습이 양호하죠. 최근 고점 대비해서 3.7%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만 원에서 한 30% 정도 단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인다. 즉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적 부분 볼까요? 3분기 실적 시장 추정치 큰 폭의 상해 보였죠. 2023년가 2년 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375억. 근데 작년에 963억으로 흑자 전환됐고 올해는 2,300억 정도 현대차 증권은 내다보고 있죠. 내년에는 더 3,000억대 이상을 보고 있다. 그렇죠? 예, 매출이 한 9,000억 이상 보면서 영업이 3,000억. 실적이 가파르. 우리 작년에 삼성중공업 7,500억도 강조했는데 계속적으로 실적 부분 말씀드렸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SK 바이오팜. 그래서 우리가 요번 목표를 15만 원으로 잡은 것도 실적이고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죠. 아까 외국인들이 10월 20일 이후에 10조가 넘는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SK 바이오팜 10월 20일 이후 누적적으로 수급사항을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116만 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114만 주 그 물량 다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그것이 1,400억입니다. 기간은 3만 주 상승에 그쳤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죠. 심리도요.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성인데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주 초반에는 바이오가 꺾였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시장 반응이 좋으면은 반도체가 반등주면서 바이오가 꺾일 수 있다라 했죠. 근데 자, 지난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빠졌다는 얘기. 물론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는 보이긴 했지만은 얘들은 안 빠졌다니. 그러면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니. 거기에 한번 변곡점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히려 반도체가 약하고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고 또 장중 고점 대비 밀려서 끝났죠. 바이오는 크게 하락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강보합 낙폭이 크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심리.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면 올라가는 것이요. 반도체처럼 올라갈 때에서 못 올라가면 빠지는 겁니다. 그죠? SK 바이오팜. 강한 하방 경직성 심리면 우리가 분명.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상당히 잘 버틴다. 그러면 올라간다. 그죠? 기대되는 사항이다. 그 밑에는 셀트리온이죠. 마찬가지로 12월 10일 날 셀트리온도 새로운 상승 전환 난 날이 바로 1월 10일.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날. 주말에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자, 바이오 대형주로 계속 강조해드리는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중소형 관심 종목으로는 뭐 여러 번 강조해드리는 한올 바이오 파마, 큐로셀 정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이것이 지금 큐로셀이죠. 카티 치료제입니다. 에크로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그렇죠? 다 바이오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한 종목이 가면은 널리 안 퍼졌기 때문에 단발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섹터라든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은 길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공기업. 자, 공기업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전력입니다. 그렇죠? 최근 지수 변동이 그렇게 큰데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 한국전력. 그리고 한 종목 지역 난방공사.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기업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그렇죠? 중소형 성장주도,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통신 장비, 스테이블 코인, 로봇, 전고체. 최근 하락 컸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들은 지수 조정 나올 때 한 20에서 25% 받으면 얘네들은 한 35에서 40%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싸게 살 기회로 봐야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20% 넘게서 고점 대비 밀린 거를 매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달라. 그렇죠? 그래서 조정폭과 시점을 말씀을 드려서 중소형 성장주들, 그렇죠? 아까 중소형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은 먼저 선조정 받았죠. 자, 이 종목도 우리 맞춤형 정보에서 지난달에 올라올 때 30% 이상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해서 현금 있으니까는 이제는 매도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보다는 이제는 들어갈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최근 고점 대비해서 22% 하락했죠. 25,000원을 지지력으로 테스트하면서 반등,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이제는 반등을 저점을 다지면서 모색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실적 부분이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를 보면요, 삼성중공업이 올해 목표 수주액이 한 98억 불인데요. 지난 1조 원대 수주 따서 69억 불이죠. 지금 70% 목표를 달성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인가 FLNG 두 건이, 하나는 사전 예비 계약 맺었죠. 그리고 한 건은 지금 시공사로 수주 의향서를 이미 교환했죠. 그래서 이 두 건이 이제 올 안에 본 계약이 체결된다. 보통 2, 3조기 때문에 이 두 건만 지금 수주 의향서가 교환이 됐고 사전 예비 작업 계약 된 이 종목, 이 건만 계약이 된다 해도, 본 계약이 체결만 되면은 목표 수주액 98억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2, 3조 하는 FLNG, 캐나다 웨스턴 FLNG도 있죠. 지금 여러 건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과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 조정,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중공업 지금까지 전혀 못 파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고민할 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아래 노란색 있죠? 우리 싱크풀 투자 자문은 금감원에서 정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회원분들과 1대1 전화 상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